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김경집 작가의 육아의 사고혁명 일부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핵심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로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집 짓는 과정처럼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되게 구체적이라서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좋은 말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설계, 재료, 협력, 안전, 관리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인생이 딱 빗대서 설명해 주니까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칙들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비유를 따라가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들, 그런 지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적용할 만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인생 건축의 세계로 당신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기초네요. 기초가 튼튼해야 튼실한 구조물을 올릴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현대사회랑 연결시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 그 벽돌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벽돌이 나면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벽돌이 넘쳐나는 거죠. 산더미처럼요. 근데 문제는 그 벽돌을 쌓아 올릴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그냥 지식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건지 그런 자신만의 단단한 틀이요. 아하, 그런 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 좋은 벽돌이 많아도 그냥 막 흩어지거나 위태롭게 쌓이기만 한다는 경고군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최신 정보에 혹하기 전에 내 삶의 가장 밑바닥, 그 기초가 과연 튼튼한지 이걸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당신의 그 철학적 기초, 지금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을 올려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설계도랑 재료 이야기가 나오죠. 네, 설계도 없이 그냥 벽돌만 쌓을 순 없으니까요. 인생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뭘 위해 살 건지 그런 그림이요. 그 그림이 있어야 재료,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제대로 고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 지점이에요. 내 설계도, 내 비전이 있어야 세상에 널린 정보들 속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 딱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많이 아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비전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그 비전이 정보 선택의 기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래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비유가 마음의 땅 이야기인데요. 아, 네. 아무리 설계도 좋고 재료 좋아도 땅이 무르면 안 된다는 그거죠. 그렇죠. 내 마음 상태가 건축 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 불안 같은 게 가득해서 땅이 척박하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지식을 쌓아도 그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땅부터 가꿔야 한다고요? 네, 잔류에서는 용서로 돌을 골라내고 겸손으로 밭을 갈고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좀 비유적이긴 한데 결국은 건강한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비전도 제대로 그리고 필요한 지식도 잘 받아들이고 그걸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초 다지고 설계도 그리고 재료 준비하고 마음의 땅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시간이랑 시각이라고 하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또 아주 중요하죠. 뭐랄까, 과정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건축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빨리 지으면 부실 공사 되기 쉽고요. 맞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이든 뭐든 단번에 완성되는 건 없으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 속도랑 비교하면서요.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꾸준히 가는 거. 그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각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겠네요. 네, 맞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이나 좀 더디게 진행되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전체 설계도를 계속 보면서 하잖아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 겪는 힘든 일이나 작은 실패 같은 것도 인생 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겠네요. 조급하면 자꾸 부분만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 기다림의 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혼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 협력의 중요성인데요.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더 튼튼한 삶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안전 문제랑 연결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협력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외적인 부분이죠. 근데 안전은 좀 더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짓고 있느냐, 이 문제 같아요. 윤리적인 토대랄까요? 아, 건축으로 치면 부실 공사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아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원칙을 어기거나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 삶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정직함, 성실함이라는 그 내부 구조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진정으로 안전한 집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번지르르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그 과정에 뭔가 꼼수가 있었다면 그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건축에서 안전 규정 지키는 게 필수잖아요. 삶에서도 정직과 성실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짓되 바르게 지어야 한다. 딱 이 말이네요. 당신의 삶이라는 건물은 이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건축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견고하고 안전하게 집이 지어졌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집에 온기를 채워야 한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안 살고 차가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폐가나 다름없죠.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성공했어도 그 안에 따뜻함, 그러니까 사랑이나 나눔 같은 온기가 없으면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이 온기는 뭐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차가운 성공보다는 따뜻한 나눔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리고 그 온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칠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 삶도 한번 좋은 습관 만들었다고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고 또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적응도 해야 하고요. 아, 평생 학습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변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 그러니까 건물의 기둥이나 뼈대 같은 건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평생에 걸친 삶의 유지보수이자 성장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에 마태복음 비유로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오늘 우리가 나는 이 원칙들을 따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아주 강력한 마무리였어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튼튼한 기초, 명확한 설계도, 지혜로운 재료 선택, 인내, 협력, 정직, 그리고 사랑과 지속적인 성장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반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비유였습니다. 네, 오늘 김경집 작가의 글과 성찰을 통해서 인생 건축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우리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초부터 설계, 재료, 시간, 협력, 안전, 온기,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정말 집 짓는 과정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삶의 중요한 단계들을 성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남들과의 속도 경쟁, 이런 것 넘어 있는 것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진짜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 말이에요. 당신의 가치관, 비전, 마음 상태, 정직함, 그리고 관계와 사랑.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죠.
네, 자료 마지막 구절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겠죠. 그렇습니다. 자, 당신의 삶이라는 건축 현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혹시 지금 가장 보수가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데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께. 만약 당신의 삶을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가장 정성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싶은 부분 혹은 새롭게 증축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당신의 인생 건축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